안녕하세요. 약사랑 유기화학의 박엘리 약사입니다. 36강은 알데하이드와 케톤, 2. 친핵성 첨가 반응, 산소 황친핵체에 대한 강의입니다. 알데하이드와 케톤에서 카본일기의 탄소는 전자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친핵체가 공격하기 좋습니다. 따라서 친핵체와 반응하고 이탈기가 없기 때문에 친핵체가 첨가되는 반응을 해요. 친핵체는 산소, 황, 질소, 탄소, 수소 친핵체가 있습니다. 각 친핵체들과의 반응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먼저 카본일기의 친핵체에 대한 반응성입니다. 1번, 카본일 탄소 원자는 친핵체의 공격을 받기 쉬운 구조적 특징을 가집니다. 전기음성도가 큰 산소에 의해 전자가 부족해 전자를 좋아하는 친전자성이며 삼각평면 구조로 입체장애가 적고 파이 결합은 쉽게 끊어지죠. 2번, 이탈기가 없는 알데하이드 케톤에서는 친핵체가 카본일탄소를 직접 공격해 결합하면서 친핵성 첨가 반응이 일어납니다. 3번, 카본일탄소 주변의 알킬기의 수가 증가할수록 친핵체에 대한 반응성이 감소합니다. 그 이유는 알킬기가 많아질수록 입체장애가 커져 친핵체에 접근이 어려워지고 알킬기는 전자를 주는 효과가 있어 카본일탄소의 부분 양전하를 안정화시켜 친전자성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4번, 방향족 알데하이드나 케톤은 지방족 알데하이드나 케톤보다 친핵체에 대한 반응성이 작습니다. 이는 방향족 고리의 공명 효과 때문인데요. 방향족 고리에서 카본일기로 전자가 유입되면서 카본일기의 친전자성이 감소되어 친핵체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집니다. 친핵체는 강한 친핵체이거나 약한 친핵체일 수 있습니다. 강한 친핵체인 경우 카본일탄소를 공격하고 전자쌍이 산소로 이동합니다. 친핵체는 첨가된 상태이고요. 산소 음이온은 양성자와 결합하죠. 약한 친핵체는 카본일탄소를 바로 공격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카본일기의 친전자성을 먼저 증가시켜야 하죠. 산을 첨가하여 카본일산소의 비공유 전자쌍에 양성자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양성자가 첨가된 카본일 화합물은 옥소늄 양이온이라고 부르며 양전하를 띠기 때문에 친핵체에 대한 반응성이 매우 큽니다. 친핵체 종류에 따른 친핵성 첨가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산소 친핵체입니다. 산소 친핵체로 물과 알코올이 쓰이고요. 먼저 물과의 반응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알데하이드나 케톤은 산 또는 염기 촉매하에 물과 반응하여 가역적으로 잼다이올 또는 수화물을 형성합니다. 카본일탄소의 알킬기 수가 증가하면 입체장애가 커지고 카본일 화합물이 안정해지므로 평형에서 수화물의 양은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포름알데하이드는 매우 불안정한 화합물이라 99.9%가 수화물 형태로 존재하지만 아세톤은 0.2%만이 수화물로 존재합니다. 또한 전자가 부족한 카본일 주위에 전자 끄는기가 있으면 카본일기가 불안정해져 평형에서 수화물의 양이 증가하고 전자 주는기가 있으면 카본일기가 안정화되어 평형에서 수화물의 양이 감소합니다. 물의 친핵성 첨가 반응은 중성 조건에서는 반응이 느리지만 산이나 염기 촉매에 의해서 반응이 촉진되는데요. 먼저 염기 촉매 수화 반응 메커니즘입니다. 염기에 의해 물이 더 강한 친핵체인 OH-가 됩니다. OH-가 카본일탄소를 공격하여 전자쌍이 산소로 이동하고요.
알콕시화 이온에 물의 양성자가 첨가되어 중성인 수화물이 생성되고 OH-는 재생되었습니다. 산촉매 수화 반응 메커니즘입니다. 산이 산소의 비공유 전자쌍에 양성자를 제공하여 카보닐탄소를 더 강한 친전자성으로 만듭니다. 그 다음 물이 카보닐탄소를 공격하여 전자쌍이 산소로 이동하죠. 마지막으로 물이 양성자를 제거하여 중성인 잼다이오를 생성하고 H3O 플러스 촉매가 재생됩니다. 예시를 보겠습니다. 1번 포름알데하이드에 산 또는 염기 촉매하에 물을 첨가하면 물이 카보닐탄소 쪽에 첨가되어 잼다이올이 생성됩니다. 결과적으로 중성인 화합물이 생기죠. 2번 트리클로로아세트알데하이드는 클로랄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물이 첨가되면 카보닐 탄소 쪽에 첨가되어 잼다이올이 생성됩니다. 이 클로랄은 전자 끄는 염소가 3개나 있어 카보닐을 불안정하게 하므로 평형에서 수화물의 양을 증가시킵니다. 3번 평형에서 존재하는 수화물의 백분율이 증가하는 순서로 정렬하시오. A는 카보닐탄소 옆에 EWG인 플루오린이 2개 존재합니다. B는 케톤, C는 알데하이드입니다. 케톤보다는 알데하이드가 더 불안정하고 카보닐기 옆에 카보닐기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EWG가 존재하면 더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하면 평형에서 존재하는 수화물의 백분율이 증가하므로 B, C, A 순이 됩니다. 알데하이드와 케톤은 산촉매 존재하에서 두 당량의 알코올과 반응하여 아세탈을 생성합니다. 물처럼 알코올도 중성 조건에서 느리게 반응하는 약한 친액체이기 때문에 산촉매로 카보닐기의 친전자성을 높여주어야 합니다. 산은 보통 파라 톨루엔 설폰산 또는 H2SO4 등을 사용해요. 생성물인 아세탈은 같은 탄소 원자의 알콕시기가 2개인 화합물을 말합니다. 이 반응은 가역 반응이므로 부산물로 얻어지는 물을 제거시켜야 수득률을 높일 수 있는데요. 물을 증류하여 제거하거나 탈수제를 첨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틸렌 글라이콜과 같은 다이올을 반응시키면 고리형 아세탈이 생성되죠. 아세탈 생성 메커니즘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알코올의 첨가로 알데하이드 또는 케톤이 헤미아세탈이 되는 과정과 헤미아세탈이 아세탈로 변환되는 과정입니다. 헤미아세탈이란 같은 탄소 원자의 OH기와 알콕시기가 결합된 화합물입니다. 헤미아세탈이 생성되는 과정을 보면 카보닐 산소에 양성자가 첨가되면서 공명 안정화된 양이온이 생깁니다. 이처럼 3개의 공유 결합을 가지는 산소 양이온을 옥소늄 양이온이라고 해요. 이후 친전자성이 커진 카보닐 탄소를 알코올이 친핵성 공격하고 염기에 의해 양성자가 제거되어 헤미아세탈이 생성됩니다. 여기서 염기는 산 촉매의 짝염기나 물, 알코올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헤미아세탈이 아세탈로 변환되는 과정입니다. 헤미아세탈의 OH기가 양성자를 공격하여 좋은 이탈기를 만듭니다. 만약 염기 촉매 조건이라면 OH기는 좋은 이탈기로 바뀌지 못해 헤미아세탈에서 반응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죠. 산촉매의 조건이어야 헤미아세탈에서 아세탈로 반응이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이탈기인 H2O는 떨어져 나가고 공명 안정화된 양이온이 생성됩니다. 알코올이 탄소 양이온을 공격하고 염기에 의해 양성자가 제거되어 아세탈이 생성됩니다. 다음은 고리형 아세탈입니다. 알데하이드나 케톤에
글라이콜과 같은 다이올을 첨가하면 고리형 아세탈이 생성된다고 했어요. 이 방법 말고도 하이드록시 알데하이드의 분자 내 고리화 반응에 의해서도 고리형 아세탈이 생성됩니다. 고리형도 마찬가지로 고리형 헤미아세탈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고리형 헤미아세탈이 고리형 아세탈이 되는 과정으로 나누어집니다. 비고리 헤미아세탈은 일반적으로 불안정한 데 반해 5원자나 6원자 고리를 포함하는 고리 헤미아세탈은 쉽게 분리되는 매우 안정한 화합물입니다. 참고로 고리 헤미아세탈은 락톨이라고도 불러요. 고리 헤미아세탈이 안정하기 때문에 5원자나 6원자 고리를 생성하는 분자 내 반응은 분자 간 반응보다 빠릅니다. 메커니즘을 보면 카보닐산소에 양성자가 첨가되고 분자 내 친핵성 공격이 일어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6원자 고리가 생기죠. 염기에 의해 양성자가 제거되고 중성 고리형 헤미아세탈이 생성됩니다. 이때 헤미아세탈은 입체 발생 중심이 한 개 새로 생겼어요. 이 탄소가 입체 발생 중심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거울상 이성질체가 같은 양으로 생성됩니다. 고리형 헤미아세탈이 고리형 아세탈이 되는 과정입니다. 비고리와 마찬가지로 고리형 아세탈도 산촉매가 필요합니다. 헤미아세탈의 OH기가 양성자를 얻어 좋은 이탈기를 만듭니다. 좋은 이탈기인 H2O는 이탈되고 공명 안정화된 양이온을 형성하죠. 알코올이 탄소 양이온을 공격하고 염기에 의해 양성자가 제거되어 고리형 아세탈을 형성합니다. 알데하이드와 케톤이 아세탈이 되는 과정은 가역 반응이므로 아세탈이 알데하이드나 케톤으로 가수 분해될 수 있습니다. 반응의 메커니즘은 아세탈의 합성의 역과정이고 과량의 물을 사용하면 반응이 오른쪽으로 촉진됩니다. 가수분해 역시 산촉매가 필요하고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아세탈이 헤미아세탈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세탈의 알콕시기 하나에 양성자가 첨가되면 좋은 이탈기가 만들어집니다. 좋은 이탈기인 알코올이 이탈되고 공명 안정화된 양이온이 생성되죠. 물이 탄소 양이온을 친핵성 공격하고 물에 의해 양성자가 제거되면 헤미아세탈이 형성됩니다. 다음은 헤미아세탈이 알데하이드 또는 케톤이 되는 부분입니다. 헤미아세탈의 알콕시기에 양성자가 첨가되어 좋은 이탈기가 만들어집니다. 좋은 이탈기인 알코올이 이탈되고 공명 안정화된 양이온이 생성되죠. 물에 의해 양성자가 제거되면 카보닐 화합물이 얻어집니다. 예시를 보겠습니다. 1번 케톤이고 산 촉매하에 두 당량의 CH3OH와 반응시켰습니다. 산소 친핵체와의 반응으로 친핵성 첨가 반응이 일어나겠죠? 카보닐 산소가 양성자를 공격하고 공명 안정화된 양이온이 생성됩니다. 친전자성이 커진 카보닐 탄소를 알코올이 공격하고 염기에 의해 양성자가 제거되어 헤미아세탈이 생성됩니다. 이후 헤미아세탈의 OH기가 양성자를 공격하여 좋은 이탈기를 만듭니다. 좋은 이탈기인 H2O는 떨어져 나가고 공명 안정화된 양이온이 생성됩니다. 알코올이 탄소 양이온을 공격하고 염기에 의해 양성자가 제거되어 아세탈이 생성됩니다. 메커니즘 그릴 줄 알아야 해요. 2번 케톤을 산 촉매하에 에틸렌 글라이콜과 반응시켰습니다. 산소 친핵체와의 반응으로 친핵성 첨가 반응이 일어나고 고리형 아세탈이 만들어지겠죠?
카보닐산소가 양성자를 공격하여 공명 안정화된 양이온이 생성됩니다. 친전자성이 커진 카보닐탄소를 알코올이 공격하고 염기에 의해 양성자가 제거되어 헤미아세탈이 생성됩니다. 이후 헤미아세탈의 OH기가 양성자를 공격하여 좋은 이탈기를 만듭니다. 좋은 이탈기인 H2O는 떨어져 나가고 공명 안정화된 양이온이 생성됩니다. 알코올이 탄소 양이온을 공격하는데 이렇게 고리를 만들 때는 항상 탄소 개수에 주의해야 한다고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각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 염기에 의해 양성자가 제거되고 아세탈이 생성됩니다. 완성! 3번 고리형 헤미아세탈과 알코올 산촉매가 있습니다. 고리형 헤미아세탈이 아세탈로 전환되겠네요. 먼저 OH기가 양성자를 얻는데 아래에 있는 OH기 말고 위에 있는 OH기가 양성자를 얻습니다. 이는 H2O가 이탈된 후 형성된 탄소 양이온이 공명에 의해 안정화되기 때문입니다. 알코올의 OH기와 헤미아세탈의 OH기가 둘 다 있는 화합물을 산과 알코올로 처리하면 헤미아세탈의 OH기만 반응한다는 것을 꼭 알아두세요. 알코올이 탄소 양이온을 공격한 후 염기에 의해 양성자가 제거되어 고리형 아세탈이 얻어집니다. 4번 반응물을 보면 같은 탄소 원자의 알콕시기가 두 개인 화합물이네요. 아세탈이죠. 아세탈을 산 촉매하에 물과 반응시키면 아세탈의 가수분해가 일어납니다. 아세탈은 같은 탄소에 있는 에톡시 두 개가 첨가된 것이기 때문에 두 당량의 에탄올이 친액체로 작용하여 만들어진 아세탈입니다. 먼저 아세탈에서 알코올 한 개가 제거되고 물이 친액성 공격을 해서 헤미아세탈이 됩니다. 그 다음 헤미아세탈에서 알코올 한 개가 제거되고 물이 양성자를 제거하여 케톤이 생성되죠. 완성! 아세탈은 알데하이드와 케톤의 유용한 보호기입니다. 예를 들어 케톤과 에스터가 포함된 물질 A에서 에스터만 선택적으로 알코올로 환원시켜 B를 만들고 싶습니다. 하지만 케톤이 에스터보다 더 쉽게 환원되기 때문에 케톤이 환원된 C가 생성물로 얻어지거나 케톤과 에스터 모두 환원된 생성물이 얻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케톤이 반응하지 않도록 아세탈 보호기를 형성해주면 됩니다. 물질 A를 아세탈 보호기를 사용하여 원하는 생성물 B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단계 1. 보호 반응. 케톤의 에틸렌 글라이콜과 산촉매를 첨가하여 고리 아세탈 보호기를 형성합니다. 단계 2. 환원 반응. LAH로 에스터를 환원시키고 뒤어 물로 처리합니다. 에스터가 알코올로 환원돼요. 단계 3. 탈보호 반응. 수용성 산 조건에서 아세탈이 가수분해되어 케톤으로 변환됩니다. 이렇게 아세탈은 쉽게 첨가 및 제거되며 다양한 반응 조건에서 안정하기 때문에 알데하이드와 케톤의 보호기로 널리 사용돼요. 아세탈은 염기, 산화제, 환원제, 그리고 친액체와 반응하지 않습니다. 잘 알아두세요. 다음은 산소 친액체와 비슷한 황친액체입니다. 알데하이드 케톤을 사이올 2당량과 반응시키며 사이오아세탈이 생성됩니다. 사이오아세탈이란 같은 탄소 원자의 알킬 사이오기가 두 개인 화합물입니다. 아세탈은 알콕시기가 두 개, 사이오아세탈은 알킬 사이오기가 두 개, 굉장히 비슷하죠? 메커니즘도 비슷한데요. 알데하이드와 케톤이 헤미 사이오아세탈이 되고
헤미사이오아세탈이 사이오아세탈이 되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카본일 산소에 양성자가 첨가되면서 공명 안정화된 양이온이 생성되고 이후 친전자성이 커진 카본일 탄소를 사이올이 친핵성 공격합니다. 염기에 의해 양성자가 제거되어 헤미사이오아세탈이 생성되죠. 헤미사이오아세탈은 같은 탄소에 OH기와 알킬사이오기가 결합된 화합물입니다. 헤미사이오아세탈의 OH기가 양성자를 얻어 좋은 이탈기가 되고 이탈기인 H2O가 이탈되며 공명 안정화된 양이온이 생성됩니다. 탄소 양이온의 사이올이 친핵성 공격하고 염기에 의해 양성자가 제거되어 사이오아세탈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1,2에테인 다이올을 사용하면 고리형 사이오아세탈이 생성됩니다. 사이오아세탈이 중요한 이유는 레이니니켈 또는 라니니켈과 반응하여 탄화수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카본일기를 CH2로 전환할 수 있는 반응이죠. 단, 이 반응은 수소와 반응에 의해 환원되는 작용기, 예를 들면 알켄, 알카인 등이 존재하는 경우 부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메커니즘은 알 필요 없고 사이오아세탈에 수소와 레이니니켈을 첨가하면 황이 이탈되면서 환원된다.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처럼 카본일기를 CH2로 바꾸는 반응 혹시 기억나시나요? 바로 방향족 화합물의 환원 반응에서 배운 클레멘센 환원 반응과 울프키시널 환원 반응입니다. 세 반응 모두 카본일기를 CH2로 바꾸는 반응이지만 조건을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클레멘센 환원 반응은 강한 산 조건이고 울프키시널 환원 반응은 강한 염기 조건으로 산에 민감한 물질에 적합합니다. 사이오아세탈의 환원 반응은 비교적 온화한 조건으로 황의 이탈과 환원이 동시에 일어나죠. 36강은 알데하이드 또는 케톤의 친액체로 산소, 황 친액체를 사용한 친핵성 첨가 반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산소 친액체로는 물과 알코올이 쓰입니다. 알데하이드나 케톤은 산 또는 염기 촉매하에 물과 반응하여 가역적으로 잼다이올, 즉 수화물을 형성합니다. 알코올과 반응할 때는 산 촉매하에 반응하며 가역적으로 아세탈을 형성합니다. 이때 알데하이드나 케톤에 알코올이 첨가되어 헤미아세탈을 형성하고 또 한 번 알코올이 첨가되어 아세탈을 형성하죠. 아세탈은 산 수용액에서 알데하이드와 케톤으로 가수 분해될 수 있습니다. 황 친액체로는 사이올이 사용되는데요. 1,2에테인 다이사이올을 사용하면 고리형 사이오아세탈이 생성됩니다. 사이오아세탈에 수소와 레이니니켈을 첨가하면 황이 이탈되면서 환원됩니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알데하이드와 케톤의 질소, 탄소, 수소 친액체를 사용한 친핵성 첨가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